안녕하세요. 오케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시겠다는 행정사 분이 계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멀지는 않고요. 군포에서 가까운 이 산본역 근처에서 이게 자리하고 계시는 이제 곧 행정사 뭐 개업을 앞두고 행정사를 이제 개업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행정사 분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면 제 함께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영상으로 좀 찍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야기했던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시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 동포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아, 지금요? 예, 좀 많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하여간 요 서울 시내도 한 25%가 30% 줄었대요. 아, 예.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옛날에 이제 H2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F4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따니까 이제 그 행정사 찾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주권까지 따면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H2로 맨 처음 들어온 게 H2급인데 H2급은 뭘 H2급이라 해요? 간략해서 말씀드리는 전혀 뭐. 간단합니다. 예. 중국 동포 옛날에는 처음에는 단기 비자로 우리 동포들에게 단기 비자, 동포들에게만 딱 주는 단기 비자를 줬거든요. 그게 C38이었거든요. 네, C38. 이걸로 이제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내와갖고 C38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H2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H2로 딱 변경하면 이제 3년을 있을 수 있거든요. H2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할 수는 없고, H2로 한 5년 있으면 1년씩 연장하다가, 이제, 1년 10개월 연장하고, 한 번 연장되거든요. 1년 10개월이니까 4년 10개월이잖아요. 그게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다시 들어와서 또 H2로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근데 동포들에게만 특별히 우리 교포들에게 중국뿐만 아니라 교포들에게는 F4를 줄 수 있거든요. 저기 옛날에 우리 연예인 있었잖아요. 그 군대 안 가려고 해외로 미국으로 도망간 친구. 그 친구가 지금 받고 싶어하는 F4거든요. 그 이승준인가 하는. 유성준인가. F4거든요. 이 F4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게 계속 무한정으로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영주권을 3년씩. 이게 그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네? F4? 아니야. 그 다음에 F5가 영주권이에요. F5가 영주권. 근데 F4나 F5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영주할 수 있거든요. F4는 3년씩 계속 연장이 되고 F5는 10년마다 한 번씩 신고하면 되고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 그러니까 F4까지만 딱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게 우리한테 올 일이 없네. F4 연장할 때 오는데 이건 이제 얼마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F5 영주권까지 가거든요. 국적까지는 안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중국에 오래 살던 동포들은 또 나이들은 또 돌아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F5에서 멈추거든요. F5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요. 영주권 있으면 이제 행정사나 여행사로 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시구나. 끝나거든요. 비자 문제에 대한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걸로 들어왔지만 H2에서는 우리에 찾아올 일이 좀 많거든요. 연장도 해야 되고 F4로 변경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일거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이제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도 지금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 해외 쪽 관련된 것들 법무부에서 많이 한동훈이 갈 때 많이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그 하반기쯤에 불법 체류자들을 막
태국이나 이쪽에 한번 막 단속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안산하고 발안하고 그 아시는 분도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법 노동자들 한 2명인가 3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문제가 돼서 애들 짱박아 놓다시피 해가지고 공장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 하는 것더라고.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이 잡히가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그때 많이 잡혀. 네, 많이 잡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줄어. 그 얘기는 저도 어떤 들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어쨌든 비자무에 관련돼 있는. 예, 그걸 이제 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거리가 지금 좀 뭐 많이 줄고, 네. 또 저는 또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있던 행사부도 있지만, 네. 여기 또 여행사들이, 여행사들이 여행사들이 업무를 대다수를 다 지금 많이 하거든요. 여행사들이 하는구나. 여행사들이 거의 한 8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여행사들이 하는구나. 여기 행사부에 2분 더 계신데, 네네. 그분들도 이제 많이 줄었고, 여행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 일단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를,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전화로 이렇게 의뢰를 좀 오거든요. 오면 뭘 얘기해도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가. 어떤 일이든가. 뭐 하시면 되죠 뭐.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일거리도 없는데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 일거리가 많지.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이 꼭 일을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러면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10분 후에 제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상담 중이니까 10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좀 얼른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전화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긴 워낙 범위 자체가 넓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항상 새로운 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색다른 일.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공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파트로 나눠가지고 사무장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리 딱 이동을 하면은 참 쉬울 텐데 혼자 살려면은 업무 폭이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다 준비해 둘 수는 없고 일이 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음에 그걸 몰라갖고 내가 모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알아가면서 일하면 되겠다. 국내용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해외 출입국은 그렇게 바로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한국 거는 우리 관공서 한국말 다 잘 통하니까 그건 쉬운데 이제 해외 거는 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난번에 그 일을 한번 쭉 해보면서 보니까는 이제 에이전트 같은 분들이 가운데 이제 행정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비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는 행정사님들한테 돈 다 뺏긴다. 자기들은 이제 현지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 국내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막 뺑이 치면서 지자체하고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날라와가지고 계절노동자 이런 거는 지자체장하고의 또 현지 지자체장하고의 MOU가 있어야 반드시 그 비자 관련돼 있는 거를 고정을 세워주는 지자체장이 되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자기들은 이게 별로 뭐 재미가 없다. 현장에서 하시는 요즘 행정사님들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직접 아마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또 모시고 오고 또 나가고 이런 업무를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직접 하시는 유튜브로 현지로 해가지고 요즘 뭐 AI가 있어 그런지 뭐 언어 같은 경우는 변환해서 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해서 또 뭐 동남아 쪽에서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게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디 뭐 경남 거창이든 아니면 전라도 강진이 됐든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현지 군수하고 또 아니면 뭐 여기 베트남에 있는 어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지역하고 이 지자체 장들끼리
MOU가 그렇죠. 결승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인원이 넘어올 수 있는 그 절차가 진행되더라고요. 그게 보통 E9이라고 그러거든요. E9. 이걸로 오는데 근데 E9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거기 뭐 비자 관련 업무라든 이런 거는 어차피 행정사님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시는 지인분은 천안 분이신데 그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스리랑카 쪽에서 인원들 계절 노동자들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근데 비자 관련 업무는 행정사님들을 통해서 비자 관련 업무를 계절별로 관련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행정수수료가 그때 투당 얼마나 그랬지? 30만 원이라 그랬나? 40만 원 그랬나? 뭐 그런 어떤 그 금액을 주면서 업무 대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계절별로가 잠깐만. 그때 뭐였더라? E9인가? 지금 계절 E7, E9. 이거는 또 비자가 또 다르네요. C4가 있고 E8 뭐 이런 게 있네요. 계절 노동자. E8, C8. 그러니까 C4는 90일 있을 수 있고, E8은 8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이건 또 특별한 비자네요. 계절 노동자가 E8이니까. 그런 거네. E8이네요. 보통 5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 뭐 그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거 괜찮겠다. 근데 와서 5개월 일하고 돈 크게 못 벌겠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뉴스도 나왔지만 강진인가 어디는 100여 명이 한꺼번에 다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세상에. 그래 되면은 그 다음번에 강진에는 계절 노동자가 투입이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큰일이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잘하는 데가 홍천이라 그랬나? 홍천 쪽인가가 이 계절 노동자 이거 유용한 인원을 잘 하나 봐요. 몇백 명 되나 봐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쪽으로 뭐 그쪽에 스리랑카 쪽에 이제 저기 그 좀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영어를 하고 다니는 거야. 지자체들로. 야, 우리 스리랑카에서 계절 좀 데려올 테니까는 MOU 맺고 진행하자. 근데 이제 이 양반들도 그 노동자들한테는 돈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들어온 비행기 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수료 좀 떼고. 그 다음에 오면 핸드폰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개설할 때 또 일부 떼고. 수수료 같은 거죠. 또 여기 이제 한 달간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금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일부 떼는 거 같고. 아마 그런 식으로 뺑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팔로 온 사람은 이게 무슨 혜택이 한번 왔다가 가면 다시 뭐 또 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팔로 오는 거죠. 말 그대로 계절 노동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연수 자격으로 오면 조금 한 2년까지는 여유가 길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협회하고 예를 들어서 맺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조금 이제 연수 비자로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할 수 있는 걔들은 2년 왔다가 다시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더라고. 이 사람들이 비자 변경은 안 되나? 계절 노동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안 되네요.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무슨 특혜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쪽에 올 때 브로커들한테 어떨 때는 뭐 많게는 뭐 돈 1,000만 원씩 뜯기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걸 회수해서 가야 되니까는 8개월 일해봐야 최저임금 200만 원 받아가지고 비행기 왕복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남는 게 없으니까는 강진 같은 경우는 다 야밤도 해친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계절 노동자는 도망치는 게 가장 문제더라고.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천안에 계신 그 지인분은 스리랑카 쪽에서 인원이 오면은 급여에 생활비만 일부만 딱 떼고 비용을 스리랑카 저축은행이라고 인천에 하나 있더라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국적으로 하나 저축은행 있으면
통장에서 돈이 그래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거는 출국 후에 이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국내에 있어서는 이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신변 보장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뭐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복잡하네요. 네, 이제 그게 MOU를 맺어야 되는데 MOU 맺는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아주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큰 이익은 안 생기겠네요 여기서는. 근데 보니까는 이익이 안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리랑카도 뭐 국내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는 거기도 거의 뭐 국가 재정이 부도난 상태의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뭐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미만의 이제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못 버는 나라니까는 축제 사기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든 뭐 한글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넘어오시는데 그 전에 MOU를 맺으려 그러면은 뭐 현지 교육부 장관이 됐던 유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 총장이 됐던 아니면은 지자체장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넘어오면은 이 사람들의 체류 경비를 에이전트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어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수익률이 생길 텐데 또 이게 중간에 뻐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만 다 깨져.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 하십니다. 어려운 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행정사들이 행포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행정사들한테 다 뜯긴다 이거지. 지금. 이제 그러죠. 그래서 자기도 잘하시는 그 천안에 있는 행정사 한 분하고 그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거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는 그 일을 다 못 보고 그만뒀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이윤 행정사님께서 이제 방금 가셨는데요. 그 행정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과 그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와주신 윤 행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